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한 혐의인데요. 이 지시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뇌물 의혹 수사 핵심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문영표 전 장관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는데요. 어떤 혐의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문영표 전 장관을 새벽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기금운용본부의 독자 결정으로 합병을 찬성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역점 사업이라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란 지시를 내렸고 삼성 측이 그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건넨 뇌물이란 겁니다. 특검팀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소환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복지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도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 안 전 수석을 거슬러 올라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빠르게 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이런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틀째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어제 오후에 홍 전 본부장을 재소환해서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과 함께 합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불러서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배경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배짱 하나는 대단하고 타고났나 보다. 아니, 김 박사님, 예. 특검에서 야 조사로 와라. 나 오늘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바쁜데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아니 이제 일단 불축석 사유석 뭐 심신이 이 회폐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가? 최순실 예? 씨한테 이 불출석 사유서를 그 포맷 양식을 가르쳐 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좀 배운 다음에 지금 그냥 지속해서 남발하고 써먹고 있어요. 있는데 예. 이 사실은 지금 저 특검에서 부르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본인이 못 나가겠다고 그냥 아마 정해진 포맷을 이제 외웠으니까 그대로 써서 제출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수감돼 있으면서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거동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못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특검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서 그냥 강제로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예. 사정사정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최순실한테 계속 놔줘봐라. 그래서 결국 이제 구치소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청문회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감방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설정이 있는데 예. 거기서 끄집어내려면요 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요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교도소나 구치소는 법무부 예. 어떤 권한이 세거든요. 예. 옛날에 한보 사태 때도 법무부 도움 받으면 그렇죠.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번에 법무부가 돕지 않았다. 왜 돕지 않았냐? 결국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이런 그게 이제 의심이 야당이 드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늘 특검이 부르는 이유는 최순실을 피고인 자격으로 부른다기보다는 조사 참고인으로 불렀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이라든지
어떤 정유라 특혜를 받았는데 삼성물산이라든지 합병 자료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막 그걸 또 알았는 게 아닌가. 내가 오늘 안 가더라도 내가 조사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조사 받는 거라면 쉽게 안 가랍니다. 이게 뭘 하는데 내가 가서 남의 특히 뇌물죄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 안 하면 특검 조사가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예. 최순실 씨는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어려웠던 게 자료를 이제 명백한 자료를 보여줘도 무조건 모른다고 네,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서류가 나온다든가 다른 사람 증거가 진술서가 나오면 나오면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냥 인정을 조금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그냥 거예요. 멘탈 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수사에 협조하는 게 없다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재판부가 원래 김수정 부장이다가 이렇게 그 변호사 선임 문제 때문에 이제 친분 관계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김세윤 부장이 부장 판사거든요. 저 재판부. 근데 김세윤 부장 워낙 꼼꼼하고 또 부장 판사들 저희 연수원 동기지만 이런 이렇게 지금 상황을 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론이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근데 최순실 씨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서 재판 설계를 하러 나왔다 이러면서 보고 그리고 딴 때는 저렇게 태도 취하고 이런 거 다 재판부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또 멘탈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의원들이 와서 아니 박 대통령이 당신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옛날엔 내 눈도 못 맞히는 사람이 참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발끈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했냐면 그런 소리를 다 했냐 이런 식으로 네. 눈을 땡그라이 뜨고 했다고 국회의원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소리를 못 해요.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반문을 하고 싶으면. 근데 그런 소리라는 거는 어디 그런 말을 하노? 이런 말 내랑 똑같거나 아니면 내가 더 높거나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 모습도 저 어떤 그 독방에서 수감실에서 하는 그 모습도 최순실의 어떤 본 모습 아니면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눈동자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화면에 봤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동자를 보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훨씬 최순실의 기가 세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 사람 통화했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녹취록의 내용만 봐도 거의 주도적으로 17년 전 17년 전인가요? 그래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 말씀, 시녀 같다라는 말씀은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식문이 신년이 하는 거는요. 다분히 전략적인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둘 사이에 공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국회의원분들 이제 계속 가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신녀라고 그러던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이간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소리 했을지 몰라도 절대로 이 최순실이는 인정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공범이 되고 공범이 되는 순간 뇌물죄가 돼가지고 형량이 올라갈 텐데 절대 공개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둘이 한 몸이에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불리한 진술은 아무리 이간질시켜도 안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더 보고 싶냐, 딸이 더 보고 싶냐 그러니까 딸이 더 보고 싶다고 하면서 당연하죠. 이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내용을 쭉 청문위원들 보면 말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잠깐 눈물을 흘리고 자기 감성적으로 기복은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의 들었던 심리 작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말이죠.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보통이 아닌 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요. 지금 나라 걱정하고 있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아니 이걸 보니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할 말을 잃어요. 예, 앞으로 계속 걱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 아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4도, 천안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심하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영하 8도, 대전이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4도, 창원이 영하 2도로 전국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2도, 대전 4도, 울산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최고 6m로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대 주주였는데요.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기금운용본부의 독자 결정으로 합병을 찬성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역점 사업이라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란 지시를 내렸고 삼성 측이 그 대가로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딸 전을 빠르게 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이런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한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한 혐의인데요. 이 지시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뇌물 의혹 수사 핵심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정유라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건넨 뇌물이란 겁니다. 특검팀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소환한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복지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도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 안 전 수석을 거슬러 올라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문영표 전 장관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는데요. 어떤 혐의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문영표 전 장관을 새벽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의